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주사바늘 들어갈 때는 좀 아파요. 뾰족한 걸로 사람을 찌르니 어떻게 안 아플 수 있겠어요. 아픈데 덜 아프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요. 실제로 안 아프게 할 수 있는 테크닉도 우리가 연마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사바늘의 크기를 줄이고 속도를 하면 돼요. 저희 치과에서 수면진료 원하셔서 오셨다가 그냥 하시는 분들 정말 많고 7살, 8살 되는 친구들도 뭐 무릎 제거술, 수면마취 없이 그냥 다 해요. 안녕하십니까, 바른치과의사 백승호입니다. 치과 무섭죠?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는 치과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일단 마취예요. 주사기부터 들이대고 치료를 시작하기 때문에 저도 저희 이제 부원장님한테 충치치료 받을 때 마취도 했고 또 신경치료할 때 마취도 해봤고 무서워요. 무서운데 이 마취를 하지 않으면 치과 치료 자체가 이 고문 기술이 될 수 있어서 마취는 꼭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치과에서 하는 마취에 대해서 조금 넓은 범위 내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치과 마취가 아예 안 아프게 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거는 그냥 막 하면 아파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픈지, 또 어떻게 하면 조금 덜 아픈지 환자분하고 충분히 공감하면서 마취도 하고 충치치료를 하면 진짜 아파하시는 분들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마취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주사기랑 달라요. 치과에서 쓰는 주사기는 일단은 색깔부터 은색이죠. 와, 무섭게 생겼어요. 무섭게 생겼고, 이게 이제 마취할 때 쓰는 마취 앰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뒤로 당긴 다음에 이렇게 꽂고, 마취할 때 쓰는 바늘이 크게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짧은 거, 하나는 긴 거. 이렇게 치문 마취라고 하는 치료 범위가 적을 때 쓰는 마취를 할 때는 이렇게 조금 작고 얇은 마취 주사 바늘을 쓰고요. 전달 마취라 그래서 사랑니 발치를 하거나 뭐 임플란트를 하거나 큰 수술을 할 때는 제대로 마취를 해야 돼요. 그래서 큰 신경을 마취를 할 때는 주사 바늘이 조금 길고 두껍습니다. 보면 이렇게, 그죠? 아까 거랑 좀 비교를 해보면 이거 보세요. 이거는 두껍고 길고 이거는 조금 짧고 얇고, 신경이 있는 데까지 뼛속 깊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굵고 길어요. 마취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 마취를 할 때 우리 피부과에서 보톡스를 맞거나 또 시술을 할 때 이렇게 표면에다가 하는 마취제가 있잖아요. 치과에서도 실제로 그 마취제를 쓰고는 있거든요. 어린이 치아들 발치를 할 때나 제가 턱관절 질환 환자분들 때문에 보톡스를 놓을 때 표면에다가 바르는 마취를 하는데 성분은 똑같아요. 마취 성분이 들어있는 거는 맞고, 그다음에 이제 스케일링을 할 때 초음파 기구가 잇몸에 닿거나 하면 찌릿찌릿 조금 아프기 때문에 입안에다 전체적으로 조금 얼얼하게 만드는 가글 마취도 실제로 있어요. 그런데 가글 마취 자체는 신경에 작용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신경치료나 여러 가지 치료를 했을 때 그 가글 마취만 해서는 전혀 효과는 없거든요. 그래서 치과에 쓰는 마취는 그게 표면 마취, 가글 마취, 그다음에 이렇게 주사를 쓰는 마취 세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치료의 정도, 치료의 깊이나 범위가 커질수록 바르는 마취, 가글 마취, 주사 마취 옮겨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사 마취를 하기 전에 저희 치과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무서워하시면 가글 마취 먼저 하고, 그래도 무서워하시면 표면 마취까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주사 마취를 놓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바르는 마취까지 해도 주사 바늘에 들어갈 때는 좀 아파요. 그래서 마취를 조금 안 아프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응용을 해서 만들어진 게 실제로 무통 마취기가 있거든요. 무통 마취기 하면 정말 안 아프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마취를 안 아프게 하는 원리는 사실 간단합니다. 뭐냐면 주사 바늘의 크기를 줄이고 주사를 놓는 속도를 엄청 느리게 하면 돼요. 언제 아프냐면 주사 바늘이 살에 들어갈 때는 사실 그렇게 안 아프거든요. 그런데 이 액이 들어가서 안에 부피가 커질수록 신경을 압박하기 때문에 아파서 그래요. 그래서 마취를 정말 잘 놓는 선생님들, 저같이 어떻게 하냐면 주사 바늘은 신속하게 빨리 꼽아요. 팍 꼽고 충분하게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마취를 하면 무통 마취 효과가 실제로 있습니다. 저희 치과에도 무통 마취 기계가 있는데, 이 무통 마취 기계는 사실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느리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정형화되지 못하죠. 왜냐면 손이 떨리시는 선생님들도 있을 수도 있고, 나는 손에 힘이 너무 세서 갑자기 확 들어간다. 그런데 이 기계는 프로그램이 돼 있어 갖고 정해진 속도로 주사액을 천천히 넣어요. 그러니까 환자분은 주사바늘 한번 들어갈 때 따끔하고 그 이후에는 거의 통증을 못 느끼십니다. 그래서 무통 마취기가 정말 신경을 어떻게 이렇게 삭삭삭 피해서 통증이 없게 하는 마취는 아니고,
주사액이 천천히 들어가는 원리를 이용해서 무통 마취보다는 제 생각에는 적은 통증 마취라고 불러야 사실 맞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분들이 이것도 알고 계시면 또 좋은 게 있는데, 치과에서 쓰는 용어 중에 침윤 마취라는 게 있고 전달 마취라는 게 있어요. 우리 보면 제가 이제 여기에 이렇게 마취를 놓으려고 하는데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신경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타겟으로 하는 신경이 어디냐에 따라서 침윤 마취가 될 수도 있고 전달 마취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이 신경을 타겟으로 한다. 이 신경은 이렇게 내려오는 신경의 가지들 중에 제일 끝에 있죠. 그러니까 정말 딱 그 부분만 마취가 필요할 때, 우리 크라운 치료를 할 때나 충치 치료를 할 때 잇몸 안에다 가끔 가다가 실을 조금 꼽아 넣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만 마취를 하면 되지 다른 데 마취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필요한 곳에서만 딱 주사바늘을 넣고 살짝만 마취를 하는데, 그런 경우를 우리가 로컬 인필트레이션, 국소 침윤 마취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신경치료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 뭔가 잇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잇몸이 안 좋아서 내가 잇몸 치료를 해야 되는데 잇몸이 너무 안 좋아서 마취를 좀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신경이 담당하는 어느 부분까지는 다 마취가 되면 좋겠죠. 그런데 이 부분 다 마취바늘을 찌르면 환자분은 5방이나 고통을 느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조금 윗부분, 그러니까 이 말단 신경이 기원되는 조금 더 굵은 신경에 마취를 넣으면 여러 방 놓지 않아도 돼요.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치료의 범위가 좁고 특정 부위가 필요하면 그냥 침윤 마취, 범위가 넓어질수록 이제 전달 마취라고 하게 되는데, 이제는 여기 요만큼의 느낌을 담당하는 신경이 기원하는 어떤 특정한 부분을 마취를 하게 되면 전부가 다 마취가 돼요. 요 신경 여기서 차단을 해버리면 감각이 올라가도 전달이 안 될 테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너브 블락, 신경 차단이라고 하고, 신경의 메인 트렁크를 우리가 마취를 한다고 해서 전달 마취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달 마취는 사랑니 발치하거나 아니면 아래턱뼈에 수술을 할 때 주로 하게 돼요. 마취할 때 갑자기 원장님이 아 하세요 하더니 이렇게 막 엄지손가락으로 여기 어딘가 그렇게 만지셨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아래턱뼈 어딘가에 아래턱뼈의 느낌을 담당하는 큰 신경이 지나가는 해부학적 구조물이 있고, 그거를 지금 원장님이 찾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주사바늘, 이렇게 큰 주사바늘이 들어가야 돼요. 이제 왜 주사바늘이 이렇게 긴지 아시겠죠? 여기를 찌르고 저 안쪽 뼈 깊은 곳까지 도달을 해야 돼서 그래요. 이렇게 지금 그 아래턱뼈 신경이라고 부르는 긴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안을 통해서는 엄지손가락으로 원장님이 여기 어딘가를 지금 찾고 계신 거예요. 찾아서 주사바늘이 들어가서 신경의 아래턱뼈의 모든 감각을 담당하는 메인 트렁크를 마취를 하기 때문에 아래턱뼈 신경 전달 마취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취를 하게 되면 절반, 예를 들어 내가 여기다가 전달 마취를 한다. 정확하게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입술, 잇몸, 혀 전부 다 마취가 돼요. 아예 느낌이 없습니다. 조금 과장돼서 표현하면 우리 양악수술 하잖아요. 아래턱뼈 이렇게 잘라갖고 넣는 수술. 그것도 아래턱뼈 신경에 관장을 하고 있거든요. 톱소리도 나고 무서워서 그렇지 이론상 양쪽을 아래턱뼈 전달 마취 신경을 하면 우리 턱뼈 수술도 할 수 있어요. 그만큼 강력한 마취고, 이런 종류의 전달 마취를 치과가 거의 매일 일상적으로 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신경치료, 임플란트, 잇몸 치료까지 웬만하면 다 이런 마취를 하니까 치과는 제가 볼 때는 좀 독특해요. 전달 마취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의과에서는 마취과 같이 좀 특수한 과만 할 수 있는 그런 마취를 일상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치과 진료가 너무 무섭다 보니까 요새 이제 치과에서, 요새도 아니죠, 예전부터 이제 좀 화두가 되고 있는 거는 수면 치료예요. 수면 마취도 아니 조금 더 범위를 키우게 되면 이제 수면 치료인데, 우리 내시경 할 때 쓰는 미다졸람이나 여러 가지 약들을 이용해서 환자분들을 실제로 자게 하는 거는 아니고 의식화 진정이라고 해서 깨어 있는 것보다 약간 뇌를 몽롱하게 해서 의식의 밑으로 떨어뜨리는 마취를 해놓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하면 실제로 정말 안 아프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의식화 말 그대로 진정이에요. 나를 진정을 시켜. 너무 무서워서 막 심장이 뛰고 두려운 거를 없애주기 위해서 진정 치료를 하는 거지 통증 자체를 없애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 수면 치료의 장점은 마취가 깰 때 내가 안 좋았던 기억들이 안 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마취를 할 때 아프고 수면 치료하는 와중에 아파서 으악 비명을 질렀다 손 치더라도 집에 가서 자고 일어나면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죠. 저희 치과에서도 수면 치료를 종종 하고는 있는데, 치과 치료와 관련해서 저는
수면 진료를 먼저 절대로 권해드리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코로 숨 쉬고 입으로도 숨을 쉬잖아요. 치과 치료를 할 때는 부득이하게 입을 벌려야 되고 입안에 정말 많은 물이 오가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수면 치료를 하게 되면 입을 부득이하게 계속 벌린 상태에서 의식 밑을 진정을 시켜버리면 숨을 잘 못 쉬어요. 코로도 숨을 잘 못 쉬고, 그래서 그 수면 치료할 때는 산소호흡기나 맥박도 측정하는 기계들 다 놓고 그루브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하나가 있고, 개인적으로 수면 치료를 더 권장드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임플란트 치료를 여러 개 이런 걸 하실 때 환자분들이 무서우니까 이제 수면 치료를 먼저 원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임플란트를 할 때는 주변 치아와 이루는 어느 정도의 각도도 필요하고, 이렇게 씹으니까 이 치아에 뭔가 기둥이 들어가면 위의 치아와의 각도와의 관계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할 때는 치아뼈, 잇몸뼈에 이렇게 구멍을 내고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거를 꼽아서 앞에 치아랑 관계는 어떤지, 물었을 때 이 막대기가 어느 위치로 향하고 있는지를 꼭 평가를 해야 돼요. 수면 진료할 땐 이게 힘들어요. 환자분은 의식이 떨어져 있으니까 해보세요, 입 다시 다물어 보세요, 고개 돌려보세요,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대충 하게 돼요. 여러 개 임플란트를 심을 때는 이런 식으로 가이드핀을 꼽아가지고 관계를 정말 보면서 하는 게 중요한데, 의식하 진정, 수면 치료 중에는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요새는 그 내비게이션 수술이라 그래가지고 미리 장치를 만들어서 그냥 환자분 주무시게 해놓고 이렇게 쑥쑥 하는 방법들도 있는데, 내비게이션 수술이 장점도 있지만 실제로 해보면 단점이 훨씬 많아요. 수술은 뭔가 기구에 맡기는 게 아니라 수술하는 사람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감각으로는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환자분이 무섭다고 해서 안 해도 될 내비게이션 수술을 권하거나 환자분과 충분한 신뢰를 쌓게 되면, 저희 치과에서 수면 진료 원하셔서 오셨다가 그냥 하시는 분들 정말 많고, 7살, 8살 되는 친구들도 우록제거 수술, 수면 마취 없이 그냥 다 해요. 그게 저는 환자분들하고의 중요한 관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자분들이 무섭다고 관리하기 힘들다고 해서 무조건 재워놓고 하는 게 아니라, 마취도 어떻게 하면 안 아프게 할 수 있는지 환자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또 실제로 안 아프게 할 수 있는 테크닉도 우리가 연마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면 치료는 특히 치과 치료의 특성상 환자분들한테 꼭 하세요라고 권해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면 진료가 꼭 필요한 경우는 있어요. 어느 경우가 있냐면, 환자분들이 입을 벌렸을 때 혀만 대도 우엑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구역 반사가 너무 심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치과 치료할 때 입에서 계속 물이 들어가니까 이 석션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물을 빼내야 되고, 또 치과에서 하는 거울로 이렇게 볼을 당기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손을 댈 때마다 우엑우엑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몸의 반응을 좀 낮춰야 되니까 수면 치료를 저도 권해드리긴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혈관에다가 이제 라인 잡는다고 그러죠. 정맥 주사를 통해서 하는 수면 진료보다는 먹는 약으로도 충분해요. 먹는 정도의 약으로도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되는 상태에서 의식 밑으로 진정을 시켜놓고 구역 반사나 아니면 두려움을 충분히 완화시킨 다음에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면 마취는 조금 말이 와전된 것 같고, 수면 치료, 그러니까 진정 치료를 통해서 환자분들을 조금 안심시키고,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그거를 한다고 해서 실제로 안 아픈 거는 아니고 기억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환자분들 조금 편하게 느끼신다,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치과 치료가 무섭고 가기 싫은 이유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마취입니다. 마취가 뾰족한 걸로 사람을 찌르니 어떻게 안 아플 수 있겠어요? 아픈데 피할 수는 없는 거고, 대신에 아프지만 덜 아프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요. 바르는 마취를 먼저 할 수도 있고, 각을 마취를 할 수도 있고, 마취 주사를 천천히 놓을 수도 있고, 그 원리를 이용한 무통 마취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치과 치료할 때 마취가 너무 무섭다라고 하시면 진료 전에 충분하게 그걸 어필을 하시고 여러 방법들을 써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담당해 주시는 선생님께서도 덜 아프게 마취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